자, 명제는 뭐냐면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장이나 식을 줬어. 근데 이게 너네들이 맞아, 아니야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그렇게 얘기를 못하면 뭐야?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3은 12의 약수이다. 나보고 이러한 문장을 준 다음에 이게 명제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이런 문장을 보고 맞다 틀리다를 대답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자, 3은 12의 약수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이거 어쨌든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명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는 11 플러스 2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러면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얘도 명제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x 플러스 2가 3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 쌤 틀렸는데요? 라고 하면 야, x가 1이면 맞잖아. 그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n은 명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수학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맞아 틀려? 나는 영어를 잘한다. 맞아 틀려? 틀려? 아니,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아니야? 아니, 맞아 틀려. 모르지. 왜? 원어민이 봤을 때는 못하는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명확히 영어를 잘하냐? 모른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면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명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명제가 아니다. 고민하면 명제 아닌 거야. 알겠지? 네, 이게 명제고요. 다음 조건. 자, 조건은 x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미지수, 문자죠?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2가 3이다 라는 명제 아니라고 했죠. 요거는 명제가 아니고 뭐가 돼?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 그래서 명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요런 녀석. x가 1이면 참, 1이 아니면 거짓.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요런 식들을 얘기해요. 자, 1은 x 제곱 x제곱은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뭐 2, 3, 4 이런 애들은 성립하지만, 그죠? 0, 2분의 1 이런 애들 성립 안 하죠. 그럼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네. 이런 애들은 뭐다?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제하고 조건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명제는요, 영어로 뭔지 아니? 명제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P라고 나타내, P로 시작하나 봐. P로 나타내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 P 다음 알파벳이 뭐예요? 알파벳 몰라? P, Q, R, S, 점점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에 명제가 2개 이상 나와. 그럼 어떻게 해?
P부터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N은 P라고 쓰는데 명제가 되려면 X 값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X 이렇게 써요. PX. 그 다음 뭐 QX. 그 다음 뭐 RX.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은 이제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참이 되는 녀석들만 따로 모아 놓은 게 우리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 세 개다. 명제, 조건,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라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X 값의 모임입니다. 어쨌든 집합이잖아. 그럼 집합 표현 기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P에 X가 X 플러스 2 왜 이렇게 써? X 플러스 2가 3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뭐야? 1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쓸 때 P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대문자로 써야 돼 대신에. 그럼 PX도 있지만 뭐도 있겠어? QX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P의 X는 X가 1보다 크다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 집합 P는요 어떻게 나타내?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타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왜냐면 연속적이니까. 이제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Q 이렇게 쓰면 안 돼. 소문자로 써야지. QX가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진리집합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바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합 P, 아니 집합이 아니죠. 조건 PX와 조건 QX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면 집합 P 안에도 있고 집합 Q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 교집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P 교집합 Q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니? 예. 마찬가지 이제 나중에 부적을 공부하면 거기에 대해 여집합도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진리집합까지 했어. 그 다음 조건으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조건 2개로. 원래 조건이라는 거는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요. 그 명확하지 않은 2개의 어떤 문장이나 식으로 우리가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두 조건 P X는 1, 그 다음에 Q X 제곱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쌤 조건은 PX로 나타낸다면서요? 맞아. PX로 나타내는 게 조건이 맞아. 근데 왜 여기는 P예요? 왜 여기는 Q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명제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X를 적어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상황에서 명제라는 게 등장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써도 돼.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PQ 써도 돼요. 그러니까 명제와 조건이 동시에 나올 때는 구분해주기 위해서 P라고 쓰면 PX라고 써야 되는데, 그지? 근데 조건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해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아시겠어? 그럼 봐봐. P면 Q이다. 아이 뭐야 이거 말하면 안 되지. P하고 Q 2개의 명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2개를 어떻게 묶냐? 조건이면 조건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A면 B다랑 B면 A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사람이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여기서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내가 이 두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명제는 몇 개입니까? 두 개인 거예요. 해볼게. 첫 번째, 너가 앞으로 올 때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일단 이게 조건 두 개로 만들었죠? 한 문장을 만들었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고민하냐? x가 1이면 x제곱이 1이 아니야. 맞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는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오케이. 하나 더. 이번엔 바꿔볼게요.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맞아 틀려? x제곱이 1이면 x가 1이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이다라고 말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얘가 1이래.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이 자식의 대답이 틀린 거니까 얘는 명확하게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내가 동그라미를 쓴다라는 건 얘는 명제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T와 F로 나타낼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참이죠. true, true. 거짓, false, F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결국에 얘네 둘이 조건 두 개를 자리를 바꿨더니 참이 거짓이 될 수도 있네? 뭔 말인지 얘기되죠. 둘이 자리 바꾸면 이게 원래 맞는 말도 둘이 자리 바꾸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알겠니? 예. 그러면 이제 명제 어떻게 있어? 이런 게 다 명제인데 x가 들어있으면 명제가 아닐 수 있겠네. 그럼 그런 놈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 두 개로 새롭게 그냥 명제를 만들 수 있다까지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제 어떤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아니다. 부정하는 거야. 부정. 너 밥 먹었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이게 내가 밥을 먹고 왔어. 알겠죠? 내가 지금 앞에서 밥을 먹고 있어. 얘들아, 밥 다 먹었어. 야, 나 방금 밥 먹었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부정은 뭐야? 밥을 안 먹었다? 이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명제부터 부정을 해볼 건데, 어떤 명제 P가 있어요. 명제 P. 그래서 이 명제 P의 부정을 얘기할게요. 이 명제 P의 부정은 P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P가 아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결 P로 표현합니다. 물결 P로. 읽을 때는 not 이라고 해요. not, not, not. 그냥 not P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Q의 부정, 명제 Q가 있는데 Q의 부정을 어떻게 쓰는 거야? not Q라고 읽고 물결 Q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앞에 물결만 붙여주면 지금부터 다 부정입니다. 자, 조건 PX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PX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not PX로 읽고 물결 PX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생각. 조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명제는 우리가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그 명제 참이 이거 맞는 말인데
그걸 부정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참인 명제의 부정은 자연스럽게 false가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 거짓인 명제의 부정은 항상 뭐가 돼? 참이 돼요. FT? 너네들 모릅니까? 너네들 세대 아닙니까? 너네들은 아직 모르냐? 아예? FT 아일랜드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어? 그룹 이름만 알아요. 그럼 이름 알아요? 노래 몰라? 발해 몰라? 발해? 발해 말고 발해. 원래는 뭐야? 국어를 배웠으니까 봐라 이게 맞죠? 봐라. 엄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매 수업입니까? 그럴 수 있어, 그지? 국어 수업 같기도 합니다. 잠깐 수학을 빌려왔을 뿐. 자, 아무튼 부정은 이렇게 나타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죠? 말로 하면은 똑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 명. 나는 국어 100점 맞았고 수학 100점 맞았어. 이 말을 부정하고 싶어. 이 말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부정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어도 100점 안 맞았고 수학도 100점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근데 우리가 부정이라고 한 건 뭐야? 참인 명제를 완전히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명제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ND로 생각을 해야 돼. AND로. 국어 100점 AND 수학 100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AND의 부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건데 왜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왜 알려주냐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부정을 하나하나 직접 따져줘야 될 거예요. 그 상황은 내가 다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또는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그리고 또는. 영어로 하면 뭐예요? and와 or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P and Q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당연히 not P, not Q로 나타냅니다. P하고 Q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and가 or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국어 100점, 수학 100점이라고 한 뭐야? 국어를 100점 맞지 않았다 또는 수학을 100점 맞지 않았다 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국어 100점, 수학 100점이래. 그러면 국어를 100점 안 맞았으면 이 말은 틀린 거잖아, 그지? 수학 100점 안 맞았어도 틀린 거고 둘 다 안 맞았어도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맞는 명제를 틀린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마찬가지. 내가 수학이 100점이거나 아니면 국어가 100점이다. 이게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학이 100점이거나 국어가 100점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100점일 거라고 생각해. 그죠? 하지만 우리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상황을 따져보면 둘 다 100점인 것도 포함이 되죠. 맞죠? 그랬을 때 이 자식의 부정은 뭘까? 수학을 100점 맞지 않은 것과 and 국어를 100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국어 100점,
수학 100점으로 전체 상황을 나눠보면 무조건 둘 다 맞거나 하나만 맞거나 둘 다 아니거나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상황은 뭐야?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의 부정은 뭐예요? 이 네모가 아니다 라는 거니까 이 아래 세 개를 다 포함해 줘야겠지. 그러니까 너가 틀리거나 너가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이에요. 근데 P 또는 Q라는 거는 애초에 상황 자체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이 상황을 얘기하지, 이 상황. 국어가 100점이거나 수학이 100점이거나 이런 상황.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부정한다라는 거는 둘 다 100점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 P,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다. 이렇게 묶으면 돼. 이해되겠어? 예. 그리고 또는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모든 과 적어도 하면 모든과 적어도 하라. 아씨 모든하고 어떤이네요. 그럼 모든 미안. 다시 모든과 어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뭐예요? 모든 올 어떤은 어떤 어떤 영어로 뭘까? 어떤 영어로 뭐지? not all 뭐 부정이니까 이렇게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ot all 이게 뭔 뜻이에요? 어떤 이런 뜻이라 어떤 알겠니? 자 봐봐. 이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모든 학생이 밥을 먹었다. 이 상황 그려지지? 모든 학생이 밥을 먹은 거야. 급식실에서 다 밥을 먹었어. 이 상황을 내가 이 말이 참이야. 그럼 모든 애들이 지금 밥을 먹은 거잖아. 내가 이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이게 한국어로 하잖아. 부정은 분명 뒤에 아니다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 모든 아이들이 학생들이 밥을 먹었다의 부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이 생각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밥을 먹지 않았다. 밥을 안 먹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전부 다 밥을 안 먹은 게 떠오른단 말이야. 맞지? 하지만 전체 상황을 다 나눠보면 나는 참인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모두가 밥을 먹은 상황에 내가 이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안 먹은 한 명만 찾아도 이 말은 거짓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이 거짓이 되려면 최소 한 명 이상은 밥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든 학생 밥 먹음 식사 모든 학생 식사의 부정을 써버리면 말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학생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어떤 학생은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식사했다는 거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이게 참이라고 하면 애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요. 식사는 식사하지 않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학생이 식사를 했어요. 부정할 거야. 어떤 학생이 식사를 했다라는 건 식사한 학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어떤 학생이 식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식사를 하지 않은 학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존재. 그럼 마찬가지. 어떤 학생이 식사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식사를 한 학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부정은 뭐예요? 식사를 하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앞으로 모든의 부정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존재. 모든의 부정은 존재로 보셔도 돼요. 알겠어? 자, 명제의 역과 이제 역. 원래 교재에는 역 대우만 나와 있는데 이도 알려줄게요. 대우. 왜 이가 빠졌는지 알아? 정치적으로 좀 조심해야 돼서 빠졌어요. 이따 알려줄게요. 자, 어떤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각형 하나, 딱지 하나 그려갖고 해결할 수 있거든. 딱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딱지 오징어 게임 못 봤죠? 19금이라 오징어 게임 못 봤죠? 딱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 딱지거든요. 요거 이용해갖고 한번 해볼게. 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딱지를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지 하나 만들어요. 자, 첫 번째 좌우 관계. 좌우 관계를 우리가 역이라고 해요. 두 명제가 역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명제를 원래 원 명제라고 해볼게요. 원래 명제다 해서 원 명제라고 해볼게. 그러면 역의 관계에 있는 이 자식은 뭐냐면 역 명제가 돼요. 오케이. 자, 역 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역, 바꿀 역자야. 바꾸는 거야. 바꿔, 둘이. P하고 Q를 바꿔. 그럼 어떻게 돼?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했었지. 두 조건이 서로 위치가 바뀌면 애가 참일 때 애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정리를 해볼 거야. 자, 두 번째 세로 관계를 볼 거예요. 이 세로 관계는 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 명제니까 여기는 무슨 명제가 돼? 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졌어요. 이래서요? 네. 약간 뭐 저 방정식에 근이나 해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안 드는구나. 약간 반대로 읽으면은 이래서 빠졌어. 넌 구라고 겠냐? 아니 당연히 아니지. 자, 아무튼 자, P면 Q이다가 원명제예요. 이 명제는 뭐다? 다를 이자야. 다르다. 아니다. 부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하시면 돼.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부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바꾸다, 부정하다.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네들도 무슨 관계겠어? 이 관계겠죠. 얘네들도 무슨 관계겠어? 역 관계겠죠. 그럼 여기 있는 명제를 내가 만들 수 있겠네? 뭐라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자식하고 저 자식하고는 무슨 관계지? 완전히 상반된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대각선으로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아직 있죠? 없냐? 대우 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 자, 아무튼 그럼 이 명제를 뭐라 그래요? 대우 명제라고 해요. 대우 명제. 자, 그럼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참인 명제 아무거나 말해봐.
참인 명제 뭐가 있을까? 내가 명제 2개만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사람 이스 동물 맞죠? 네. 사람이면 동물이다. 요걸 명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뭘로 해볼까? 참인 명제. 이 x제곱이 0이면 x가 0이다. 참이죠? 이거 2개 놓고 해볼게. 봐봐. 첫 번째 이게 p고 이게 q야. 이렇게. 첫 번째 원래 명제는 참이에요. 그럼 0명제는 뭐야? 둘이 바꿔. 사람이면 동물이다니까 0명제는 동물이면 사람이다. 너 동물이면 사람이냐?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럼 얘는 false네. 자, 이 명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아니냐? 길이는 사람이 아닌데 동물이죠? 그럼 사람이 아닌 것도 동물이 될 수 있네. 근데 너는 방금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아니라 그랬지? 틀렸죠? 너도 false. 자, 대우명제는 뭐예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맞아 틀려?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잖아. 동물이 아닌데 사람일 수 있어? 아예 동물이 아니야. 동물이 뭐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식물이야? 식물 중에 사람이 있어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뭐야?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맞죠? 이거를 이제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좋아. 진리집합 이용해가지고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집합은 동물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맞아? 근데 이미 동물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럼 동물 집합 바깥쪽을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에는 사람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미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얘는 T입니다. 자, 원래 명제가 T야. 그럼 역 명제는 뭐가 됩니까? 원래 명제가 T야. 그럼 역 명제 뭐가 돼? F가 되거나 T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원 명제가 T야. 그럼 이 명제는 뭐가 돼? F가 나오거나 T가 나오죠. 대우 명제는 뭐가 돼? T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이미 결론 나 있어. 원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을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 누구와 누구도 영 명제와 누구도 이 명제도 참거짓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 우리가 어떤 명제를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대로 해석하세요. x제곱이 0이면 x가 0이다. 맞아. 그냥 하면 돼. 그냥 해. 근데 만약에 어렵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냐? 부정을 해보세요. 어떤 명제를 부정해봐. 그러면 참거짓이 어떻게 되니까? 바뀌니까. 어떤 명제가 참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그러면 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편할 수 있잖아.
부정을 했는데 얘가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확인됐어. 그럼 원래 명제가 뭐야? 참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어려워. 그럼 뭐해? 대우 명제를 찾아. 대우 명제를 찾은 다음에 확인을 한다. 대우 명제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참거짓이 같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T라면 부정의 명제를 내푸고 대우 명제도 T일 거니까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명제 다 찾을 수 있다고. 알겠어? 대답 안 해? 이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명제가 지금은 편해요. 근데 요렇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 x제곱이 짝수이면 x는 짝수다. 단 x의 범위를 자연수로 제한합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이 짝수면 x가 짝수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그대로 힘드네? 부정해볼까? x제곱이 짝수면 x가 짝수에 받는 홀수죠. 원래는 짝수가 아니다지만 자연수 안에는 무조건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짝수 아니면 무조건 홀수예요. 이 이분법적인 건데 나중에 알려줄게. 홀수다. x제곱이 짝수면 x가 홀수냐?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래서 대우명제로 들어가요. 그럼 대우명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뭐면? 홀수면 x제곱 뭐니까? 홀수냐? 맞아 틀려?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죠. 맞아. 맞아. 그럼 너는 틀려. 너는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명제는 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니까. 이해되겠어? 자, 다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렵다. 일단 말 자체로도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볼 건데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이다 빼자. P이면 Q이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가정해 볼게. 참이라면 우리는 이 진리집합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식은 우리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P가 이제 Q 안에서 P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어떤 모임이 있고요. 여기도 모임이야. 그럼 P라는 모임 안에 있는 사람, 외부인이 있어. 외부인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쉽겠니? 여기로 들어가는 게 쉽겠니?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쉽겠죠. 왜? 얘도 가입 조건이 있고 얘도 가입 조건이 있을 건데 얘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가입 조건을 2번이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로 들어가 여기가 까다로운 거야? 여기가 까다로운 거야? 안쪽이 더 까다로운 거야. 이해되겠어? 집합은요 안쪽이 더 까다로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P가 어디 있어? 요 안에 있잖아. 근데 얘는 Q이기 위한이래. 그러니까 P에 있는 애들이
Q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필요합니까? 뭐도 필요하지 않죠. N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P는 Q가 되기, Q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충분해. 들어가 있어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찬가지. Q는 이번에 Q에 있는 사람은 P에 들어가기 위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N은 여기 있는 애들은 P로 들어가려면 뭔가가 더 필요한 거야.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면 위한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Q에 속하고 싶어. 근데 나한테 P가 있어. 어때요 이미? 난 저기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이미 충분해. 오케이. 이미 충분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내가 Q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P에 못 들어가죠. 왜? P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Q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야. 맞지? 여기에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 뭔가 더 필요하다. 얘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필요 충분이라는 것도 있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지. 뭔 말이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그거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외우는 방법이야 이제. P에서 Q로 화살을 쐈죠. 준 거야 이게. 준 거야. 혹은 입을 벌리고 있죠. 애랑도 같이 외우기 위해서 입을 벌렸어요. 이게 입을 벌렸다고 생각해. 입을 벌리면 입안에 뭐가 있죠? 입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니? 너네들 입안에는? 우리가 토를 합니다. 알겠어요? P라는 사람이 Q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토를 해요. 이렇게 우에. 알겠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P면 Q이다. 오케이. P면 Q이다. 근데 P의 입장에선 Q한테 뭔가를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간 거니까 내가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P가 Q한테 줬어. 그러면 누가 부족합니까? Q가 받았으니 부족하니까 받았겠지. P는 충분하니까 줬겠지. 이런 뜻이야. Q는 필요하니까 받았겠지. 그래서 Q는 필요 조건이다. P는 뭐야?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그래서 P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야. Q는 필요해.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알겠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뭐이기 위한? 요거는 P 아니면 Q인데 그지? P는 충분이래. 그럼 Q이기 위한이겠죠. 주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P면 Q이다 만족하고요. 즉 여기 있는 조건들도 만족하고요. Q이면 P다도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P와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이라는 뜻이고요.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P가 Q에 있고 Q가 같은 거잖아.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슉슉슉슉 쓰다가 이렇게 돼. 오케이. P가 Q의 부분 집합에 의해서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 우린 이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이 돼. 해볼게. P면 Q이다가 참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원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겨요. 그지?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무슨 말이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봤어.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거는 오케이인데 이거는 아니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 P면 나 Q다. 이건 뭐예요? 낫이라는 거는 여집합을 의미해. 그래서 P의 여집합 E면 부분집합,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우리 바꿀 수 있죠?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쟤네 둘은 아예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마찬가지. 요 자식도 어떻게 해? 나 Q면 나 P다. Q의 여집합이 누구의?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것도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P면 Q다. 완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그래서 똑같다는 게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겠니?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명제든 다 표현할 수 있고 조건끼리의 조건으로 새롭게 만든 명제도 다 표현할 수 있고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충분조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